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얜 뭐 하는 애냐? 처음에 저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 같은 거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 같은 거라는 게 진짜 사람의 어떤 신경,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시작이 AGI를 만들고 싶다네요. 근데 AGI 정의 자체가 사람 같은 인텔리전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구조를 뭔가 따오자라고 해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되게 많은 생물학적인 발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DNA 구조를 밝혀내는 거라던가 이런 신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정보이론 쪽에서도 실제로 컴퓨터,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로 정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정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1950년대, 60년대에 이제 이런 artificial neuron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biological neuron이라고 해서 실제 뉴런 구조를 제가 아직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데, 그 실제 뉴런 중에 뭐 이렇게 생기지 않은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뉴런들이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 뭐 고등학교 때 이과에서 생명과학 이런 거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기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뉴클러스라고 하는 신경세포체라고 불리는 친구가 그걸 처리를 한 다음에 엑선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음 뉴런에 있는 그런 덴드라이트와 이쪽 끝에 있는 엑선을 통해서 전달된 곳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시냅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 시냅스를 통해서 뉴런과 뉴런들이 서로 이제 정보를 전달받고, 그래서 이거 전기 신호랑 호르몬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는 이런 체계가 사람의 신경계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보 처리를 하니까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자라고 해서 artificial neuron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고요. 그 입력을 처리하는 애가 있고 이거를 보내주는 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걸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제안된 가장 심플한 모델은 리니어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을 쭉 받고요. 그 입력을 리니어한 결합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특정 펑션을 거쳐서 아웃풋으로 정의를 해줘요. 펑션은 왜 거치냐? 실제로 뉴런, 사람의 뉴런들도 입력받은 모든 자극을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역치값 이상의 자극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스레시홀드가 있어서 그걸 넘어가는 애들만 자극을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자극을 받는 게 이런 정말 자극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지만 음성, 그다음에 시각적 정보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있는 뉴런들이 각자 여측값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처리되는 애들만 넘겨준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것 같은 애들만 하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퍼셉트론, artificial neuron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고요. 이 친구의 수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복잡하죠? 이런 수식을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알고 계시면 좋고요. 아주 간단한 수학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x로 정의를 해요, 보통. 그래서 이제 x1, x2, x3, 점점점 xn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이 입력은 아주 고급직 용어를 쓰자면 이 입력 전체를 묶어갖고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 인풋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 뭐냐? 벡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벡터라는 걸 이미 사전에 배웠다면 그거랑 같아요. 그랑 같은데 여기서 벡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물리학에서 부르는 벡터라는 컨셉, 뭔가 방향과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컨셉도 유효하고, 수학에서 정의하는 집합인데 두 가지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집합으로 정의되는 그 벡터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쪽에서 쓰는 벡터라는 숫자의 모음이라는 컨셉도 다 맞습니다. 다 같은 개념이고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지 사실 관점의 차이지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숫자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list of numbers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들이고요. 이 숫자들을 뭘 줄 거냐도 데이터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이미지면은 픽셀 값 하나하나, 텍스트일 때는 어떤 토큰이 뭐 있냐 없냐 이런 식의 정보들로 정의를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블 데이터는 그냥 행 하나 통째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뭘 처리할 거냐를 정의해서 집어 넣어줘요. 근데 걔네들은 보통 벡터입니다. 왜? 저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사람을 정의해서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주자 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인구 전체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한민국 인구 전체를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슷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얼굴이 비슷한 이런 걸로 처음에 생각할 거예요. 그냥 쉽게 떠오르는 거는. 근데 얼굴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같으냐라고 하면 애매합니다. 물론 얼굴이 비슷하다는 게 보통 친인척 사이 정도로 가겠지만 친인척이 아니어도 비슷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형질이라는, 그러니까 얼굴이 발현되는 게 되게 다양한 걸 받고 어릴 때, 클 때, 늙었을 때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따져야겠네. 환경도 따져야겠네. 그러니까 뭐 이제 햇빛을 많이 받는 사람은 피부가 좀 까말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얄 거고 뭐 그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생각해보면 옷이나 스타일 뭐 이런 거 따지면 이게 외형이라는 게 되게 많은 걸 따져야 되네 라고 생각이 들까가 외형은 너무 많이 바뀌니까 외형 말고 그냥 사람 본질적으로만 따져보자 라고 하니까 막 DNA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DNA로 따지다 보니까 이게 DNA로 따지면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되게 다양한 무언가를 생각하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다양한 무언가를 따진다라는 컨셉에서 사람 한 명이 숫자 하나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로 이 사람을 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의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숫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숫자 여러 개로 정의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AI도 입력 여러 개로 받는 거예요. 그냥 숫자 여러 개. 그래서 숫자 여러 개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이거를 이제 노테이션으로는 대문자 X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대문자 X를 써서 어떤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미지 텍스트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를 입력을 받는데 사람이 뉴런이 이제 실제로 이런 입력을 받을 때 입력 하나하나를 덴드라이트로 자극을 받는다 했죠. 근데 그 자극이 뭐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다양한 전기 신호로 들어올 거예요. 그걸 뉴런들이 처리하는데 그 뉴런들이 걔네를 전부 다 동일하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뇌가소성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도 어릴 때 막 운동 많이 한 사람, 어릴 때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 뭐 음악을 많이 한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느끼는 바가 그리고 그거에서 처리하는 정보가 다르죠. 왜냐면은 몸이 그렇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그런 뉴런들의 연결들을 되게 가중시키는 식으로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처리하는 정보들이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적으로도 후천적으로든 되게 뉴런들이 활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처럼 우리가 입력받은 정보들도 다 똑같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무언가 다 가중치를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weight라고 하는 가중치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리되는 게 다 똑같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포뮬레이션 할 것이냐,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했을 때 그냥 뭐 이것저것 뭐 하다가 가장 심플한 형태로 정의하자라고 해서 이런 심플한 선형적인 조합으로 정의를 하고요. 얘를 아주 고급지게 뭐라고 부르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수학적인 얘기인데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뭔지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아주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는 중학교 때 배운 1차 함수 뭐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1차 함수는 x, y 딱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x 하나, 그러니까 fx 또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썼는데 이게 x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면 뭐 다변수 함수라고 해가지고 배우는 변수가 여러 개, 아까 얘기했죠? 변수가 여러 개라고, 벡터라고. 그래서 벡터가 입력일 때는 좀 확장되고 그냥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니어한 걸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뭐가 중요하느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리는 이 정보를 처리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애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컨셉을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고 얘를 F라고 쓰죠. 이제 펑션은 그냥 말 그대로 입력 들어온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결정해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 들어온 전체를 F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그 결과가 아웃풋, Y가 되고요. 이 F로 되게 많이 쓰이는 애가 렐루라고 하는 친구인데 무조건 렐루를 쓰는 건 아니고 가장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불리는
이름을 가지는 친구인데 뭐 이것도 렐루라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아무튼 이런 친구가 있고요. 이걸로 주로 많이 쓰는 수식이 맥스 0,x라고 해서 뭐 뒤에 그림이 있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이고 0보다 클 때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뭐 이런 심플한 친구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의 펑션으로 진짜 수학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뭔가 수학으로 이렇게 와 넣으면 뭐가 나와요 진짜로. 그리고 이거를 많이 구성하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부르죠. 신기하죠? 이런 게 이제 딥러닝의 바닥에 이제 펀더멘탈하게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키워드를 하나하나 전부 다 뭐 다 기억해가지고 꼭 뭘 만들 때 뭐 이렇게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걸 들어두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게 어떻게 동작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밑으로 파고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처음이니까 설명을 쭉 하는 거고요. 이 퍼셉트론이라는 친구, 저희가 아까 위에서 설명한 친구들은 딱 하나,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만 있는 애인데 이 동그라미 하나 있는 것들로는 되게 많은 거를 못했어요. 되게 많은 뭐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면 아까 그 친구는 리니어 뭐 어쩌고라는 얘기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리니어한 정보들만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다 리니어한 정보들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다 넌리니어한 문제들로 정의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넌리니어한 프로블럼들이 되게 많았어요. 넌리니어와 리니어는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리니어라는 거의 정보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정보들을 그냥 적당한 숫자 곱해서 더한 걸로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만약에 저희가 부동산 가격 예측을 하고 싶어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공식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 평수, 요즘 뭐 미터 제곱 많이 쓰지만 어쨌든 그 뭐 집의 크기, 그리고 뭐 이 집의 가격, 전달 가격, 그리고 이 집이 이전에 이 근처에 있는 인프라라고 하는 걸 뭐 정의해서 근처에 뭐 병원이 몇 개 있는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슈퍼마켓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무언가 이제 여러 가지 파는 게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그 주변에 상권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에 뭐 사람이 몇 명 오는지, 그 다음에 이 구의 인구가 몇 명이 사는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것들 부동산에 영향을 줄 건데 걔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부동산 가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보다는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잡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변수의 제곱 아니면 변수들 곱한 거 이런 게 들어가면 다 넌리니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리니어한 프로블럼이 많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면 너무 심플하고 좋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리니어한 프로블럼 못 풀다 보니까 넌리니어하게 조합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퍼셉트론을 여러 개 연결하면 이런 리니어에서 넌리니어로 넘어가는 컨셉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게 나와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동그라미들을 여러 개를 쌓아서 여러 층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게 여러 층으로 쌓는 거가 왜 나왔냐라고 하면 사람의 뉴런도 이런 식으로 계층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끝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쭉 와서 대뇌로 갈 때도 이게 뉴런 하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뉴런인데 이게 점차 단말, 그러니까 끝에서 입력받는 애랑 대뇌 쪽에 가까워서 처리해주는 거의 정보가 달라져요. 왜냐면 말단에서 정보를 되게 많이 받고 그거를 점점 누적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이게 여기에서 들어오는 자극만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오고 뭐 5만 가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감각한다는 게 되게 복잡한 처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들이 여러 개 들어오고 그거를 여러 개가 처리해서 그 최종 결과로 뭔가를 하자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멀티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를 전부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레이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 레이어가 있는데 이 레이어들이 또 이름이 있어요. 맨 앞에 붙어 있는 거를 인풋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맨 뒤에 붙어 있는 거를 아웃풋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은 딸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히든이 하나지만 실제로는 히든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하나 말고 2개, 3개, 10개, 20개, 200개, 2000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레이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고, 이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퍼셉트론을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요. 엄청 확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LLM 뭐 이런 것들이 이거를 되게 복잡하게 많이 쌓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막 가끔씩 이제 보다 보면은 뭐 몇 레이어짜리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레이어의 컨셉이 지금 여기에 있는 되게 다양한 계층, 정보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층들은 서로 되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서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 중에서 이렇게 모든 연결이 다 처리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fully connecte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나중에 또 다 구분할 때 쓰이니까 이런 식으로 컨셉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fully connected 되면 모든 정보를 모든 뉴런들이 다 처리한다는 뜻인데,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한다는 게 입력으로 들어온 모든 걸 다 모든 애들이 다 그다음에 다 이렇게 하다 보면 특허가 되는 애들이 많이 없고 애들이 너무 정보를 과잉으로 입력받을 수도 있잖아요. 정보가 많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정보를 다 처리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만 처리할 수 있게 발전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모델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게 많은 발전들이 있고, 실제로 사람도 이제 되게 조그만 귀여운 옛날에 그 단세포부터 다세포에서 더 다세포, 더 고등생물로 갈수록 이런 특화된 애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컨셉과도 어느 정도 유관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람도 후각세포, 청각세포, 시각세포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체크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체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아까 얘기했던 F 있죠, F. 펑션. 그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컨셉에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요. 요거는 또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 딥러닝의 처음 우리가 실제 뉴런을 가져와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컨셉에 대한 걸 공부를 했고요.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주가 돼서 이게 확장되는 걸로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뉴럴 네트워크로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발전된 다른 컨셉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